크다. 예,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먹을 게 별로 없고 돈만 써 정말. 예. 그래서 각자 이렇게 반찬 싸우고 여기 밥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사회복지 사고요. 네? 여기서 선생님 아주 온돌 하나를 준비하셨네. 네. 그냥 스티로폴 위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고 졸으시면 안 돼요. 발바닥이 따뜻하면 졸린 거 아시죠? 네. 네. 어르신들 딴 얘기인데. 네? 어르신들 잘 못 주무시거든. 다리 같은데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요 잘 잡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잠 안 오잖아요. 그럼 다리 마사지 하세요. 이렇게 발바닥. 그러면 잠 잘 오는데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요. 네, 저는 이름 박신구고요. 저는 사회복지를 한 지금 거의 25년, 25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를 주로 많이 했고요. 요양시설에서 한 5년, 공동생활과장 주간보 아직 안 배웠죠? 네. 주간보나 공동생활과장 앞으로 배울 겁니다. 요양시설 그런 문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이 배운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갔는데 또 여기 아까 방금 강의하신 제동희 원장님 또 만났고 같이 또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동희 원장님은 간호하고 사회복지를 다 했고 저는 이제 사회복지만 했는데 이제 제 장애인 복지관에 있었거든요. 그때 있을 때 여기 나오는 등급하고는 좀 달라요. 등급 아직 안 배웠죠? 네. 여기 나오는 53페이지네요. 여기 그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53페이지 등급 매기는 거. 제가 이 부분 안 가르치고 다른 분이 가르칠 거야. 등급 매길 때 몇 등급이 몇 점, 몇 점이고 외우는 방법 그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는 나온 등급하고 장애인 등급이 또 따로 있어요. 장애인은 예전에 1, 2, 3등급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경증 장애인, 축증 장애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도 여기 1등부터 6등급까지 있지만 인체등급까지 있지만 어르신도 장애인이거든요. 근데 65세가 넘으면 장애인은 말을 안 합니다. 65세 이전에는 장애를 갖고 있으면 그분은 장애인으로 분류가 돼요. 65세 넘어가고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을 안 해요. 이 요양보 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제가 원래는 여기 앞에 보면 직업윤리 부분을 가르쳐냈는데 이게 직업윤리의 자세가 5가지로 좀 나눠져 있어요. 앞에 2개는 여기 제가 16페이지부터 오늘 나갈 건데 그 앞에 부분에 있는 것이 몇 페이지야? 86페이지예요. 86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요 같은 인권인데 어르신에 관련된 인권이에요. 인권보. 그 다음에 중간에 어르신에 대한 학대가 그게 어르신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부터는 여러분들도 인권 있잖아요. 어르신만 인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에 대한 인권이고 좀 뒤에 나가면 직업윤리 한 2-3페이지 나가면 직업윤리 나옵니다. 직업윤리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과 같은 학대를 하는데 어르신이 여러분을 학대하기는 좀 뭐랄까
여러분이 어르신한테 학대하는 것보다 덜하겠죠. 네, 덜하겠죠. 학대면 안 돼요. 근데 횟수를 봤을 때, 근데 뭐가 있냐? 희롱이 있어요. 성희롱. 네, 성희롱. 네. 여러분이 어르신한테 성희롱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어르신이 여러분한테 성희롱하는 건 많습니다. 특히 언어적 성희롱. 네, 굉장히 많은 건 아닌데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에 대한 인권, 요양보호사 인권, 네, 성희롱 예방 교육, 그다음에 직업 윤리,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건강, 네, 건강 관리, 네, 이거로 오늘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의 목적이잖아요. 합격과 자격이 있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설명하면서 이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한 4일 정도 했나요? 네, 4일째. 각 페이지마다 전문 용어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고요. 숫자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두꺼운 거 한 700페이지 가까운 책자의 내용을 숫자나 전문 용어를 안다는 건 전문 용어는 더욱더 힘들지만 숫자는 더욱더 힘들어요. 네, 산수나 수학하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네, 각 페이지마다 숫자하고 전문 용어가 나온다. 그걸 헷갈리지 말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를 교묘하게 교수들이 시험을 내는데 그런 건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제가 또 연구와 연구를 하고 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리는데 그런 건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한 페이지에 읽어야 될 거, 한 페이지를 읽고서 이해해야 될 거를 단 몇 개의 단어만 딱 알면 싹 다 그냥 그 이상은 뭐 알 필요가 없고요. 그런 게 몇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시험에 관련돼선 얘기 들으셨죠? 80문제 나오는데 90분 동안에 몇 분만 들으시고 몇 분 안 들으셨네? 잊어버렸죠? 이 문이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이 문 이름이 뭐 같아요? 이게 망각의 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1시간 끝나고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그 시간에 했던 거 몰라요. 싹 까먹습니다. 오전에 했던 거 모르죠? 네. 저번 주에 했던 거 모릅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르치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이렇게 한 번씩만 읽고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 70%가 닿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 풀고 하면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때 그냥 이제 쉬겠습니다. 이러면 딱 덮고서 나갔다 들어오면 싹 잊어버립니다. 그건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거예요. 전국적 똑같습니다. 사례를 먼저 볼게요. 잘 안 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각 기본권에 대해서 나오는데 3가지 법이 나옵니다. 3가지 법. 근로기준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산재보험 아시죠? 그거 3가지 법이 나오는데 3가지 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성희롱 나오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늘 2시간 정도, 2시간 좀 넘을 수 있게 간단히 하고 그다음에 감염 관련해갖고 오늘 수업할 겁니다. 기본권이 여기는 3가지가 나오거든요. 평균권, 차별받지 않는다. 차별받지 않는다. 여러분이 학력이 높건 낮건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안 태어나건 뭐 남자건 여자건 인종이 뭐 갖고 다르고 뭐 국적이 갖고 다르고 아무런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 게 여기 평등권입니다. 그리고 뭐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음에도 누구는 대학교까지 나와서 따고 누구는 초등학교 나와서 따고 했을 때 이 사람 돈을 더 많이 주고 이 사람 덜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그게 평등권이고 그러니까 공정한 거 요즘
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책정된 최소 임금이 얼마죠? 만 30원이요. 네. 처음으로 10,000원이 넘었어요. 처음으로 10,000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들어가서 센터에 들어가갖고 일을 하는데 시간당 20,000원을 준다. 그럼 그 신고하면 여러분들 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만 30원은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더해갖고 걔네들이 뭐 시간당 1,100원 한다든지 1,200원 한다든지 만 30원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그렇게 주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더 줍니다. 그래서 더 준다 해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차별적으로 한 100원, 2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런 건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해서 이렇게 노동 조건이 그 근로기준법에 맞춰가지고 그 이상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이게 노동 조건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가 생겼어요, 새로. 그 동안에 뭐 20년은 안 됐죠. 2008년부터 했으니까 몇 년이에요? 한 15년 됐네. 15년 넘네. 17년. 네. 17년 됐죠. 그래서 그 동안에는 17년 차 선생님이나 이제 막 졸업해서 수료해서 자격 따갖고 들어가갖고 활동한 선생님은 똑같이 임금이 똑같았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부터는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까다롭습니다. 진짜 까다로워요. 일단 10년이 넘어야 되고요. 활동 10년이 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원장님의 센터장에 추천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면 10만 원이 더 나옵니다. 10만 원. 크죠. 그래서 또 역할이 좀 더 주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변했고, 올해 좀 몇 가지가 변한 게 그겁니다. 이게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런 여러분들에 대한 임금이 좀 상승했는데, 선임이 아니면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같은 노동권을 갖고 또 표현과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의 자유, 요즘 종교 때문에 문제 많죠.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어르신이 여러분한테 종교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저는 두 가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뭐 직접적인 경험도 있고 간접적인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요양보호 서비스센터를 갔어요. 이게 처음에 만나면 3자 대면 하거든요. 어르신하고 나하고 그 사회복지사하고 센터 사회복지사하고 3자 대면 해갖고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 성향이 어떤지, 뭐 밥 드실 때 어느 정도 드시는지, 짜게 드시는지, 맵게 드시는지,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 다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종교 얘기는 잘 안 하죠. 근데 어느 날 갔더니만 이제 기도하고 밥 먹자고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뻘쭘하잖아요. 어르신 기도할 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종교가 없다면. 그런다 이게 첫날은 뭐 그런 데로 지나가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 보이는 압박이 이렇게 옵니다. 안 보여. 괜히 기도 안 하면 서비스 주면서 내가 괜히 뭐 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르신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 어르신 만약에 그 서비스 줄 때 반드시 물어보세요. 어르신이 혹시 종교가 있는지. 물론 이제 센터에서도 조사해갖고 어르신 교육할 때 이건 얘기해 줄 겁니다. 근데 얘기해줘도 잘 말 안 듣는 게 종교인들이죠.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
어르신한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주면서 어르신 다음 내일 모레 봬요 아멘 하고 가요. 그러니까 어르신 입장에서는 나는 종교가 없는데 자꾸만 뭐 아멘 한다든지 뭐 남의 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들어오죠. 들어와요. 센터에 저라고 뭐나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한 달에 한 번씩 돕니다. 어르신 집을 돌아야 그래갖고 한 달 동안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어떤 걸 더 줬으면 좋겠는지 그걸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그걸 개선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종교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 어르신이 꼭꼭 누르고 갖고 있다가 이제 갔을 때 항상 가실 때마다 아멘이나 남아멘이 답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은 센터에서 잘립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거고요.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내려놔야 돼요. 이런 거 가지고 괜히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런 종교 지금 선택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평등권, 노동권, 자유권이 있다.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여러분들에 대해서 학대라든지 어떤 위법적인 성희롱 같은 게 있었죠. 폭력도 있고 뭐 그런 거에 있을 때 그러고 처벌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여기 경기도죠. 경기도 자체 내에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센터에다 다 보내줘요. 그래갖고 이러이러한 조항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요양원사가 책임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밥하다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뒤었어요. 손을. 그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일하다 다쳤기 때문에 그건 산재입니다. 산재. 어르신이 다쳐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 모시고 나오다가 갑자기 어르신 미끄러져갖고 골절됐어요. 넘어져. 그 다쳐도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 다 산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가 각 시도별로 하나씩 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일을 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 근데 1번하고 3번 장기요원에 대한 건강 검진은 그냥 뭐랄까 권장만 하고 이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권장만 하고 이제 아래 복리양성을 힘쓴다는데 복리양성은 뭐예요? 복리양성, 복리잖아, 복리. 임금이죠, 임금. 여러분들 임금을 더 주기 위해서 정부하고 싸우는 기관이 여기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잘 못하죠.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1번과 3번은 별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좀 하고 있습니다. 2번. 이렇게 직무 향상 교육.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 따고 나서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하면서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8시간. 여러분들 이제 매일 나오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때 가면 2년에 하루 받는데 그것도 하루밖에 되게 힘들어요. 2년에 8시간씩.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홀수잖아요. 내가 홀수에 태어났으면 홀수에 내가 해당되는 거예요. 짝수면 내년에. 그래서 그런 직무향상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저희도 시킵니다. 그걸 여기서 다 소화를 못하니까 각 시도별로 주고 각 센터에다가 교육원에다가 보수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심사해서 합격을 하면 보수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들도 한 달에 많을 때는 뭐 매주 할 때도 있고 이번 달은 그저께 일요일날 그렇게 매장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이제 다 끝난 것 같고요. 다음 달부터 실시를 할 겁니다.
직무항상 교육, 보수교육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취업도 시켜줍니다. 그런데 어디에 취업하지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 가서 상담해 보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도 마찬가지, 창업도. 근데 공부하기 전에는 어르신한테 어떻게 내가 서비스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서 들어와서 공부를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 드는 게 아니라 몇 분. 특히 자금 좀 괜찮으신 분들은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이 제어센터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지역사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조사를 했을 때 우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이 몇 명 정도 있는지 그걸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창업에 도움을 주는 그쪽에서 어떻게 뭐 과정을 발굴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 또 뭐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예산서 어떻게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그런 것도 다 도와주는 여기서 그리고 창업할 때 되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상담 및 지원인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꼭 여기만 아니라 집에서도 배우자한테나 자식들한테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못할 나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것들이 꽤 되거든요. 특히 일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일하게 되면 꾹꾹 갖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병이 돼요. 그런 거를 이제 풀어줄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해갖고 그거를 해결점을 찾으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불만사항, 머리가 진짜 지그니도 아플 때 그 불만사항을 털어놓았을 때 시원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상담. 그래서 뭐 센터에 다니는데 뭐 어르신하고의 관계가 좀 악화됐는데 그거를 센터장한테 얘기하거나 사회복지한테 얘기하거나 오히려 내가 혼날 것 같아요. 얘기 못하죠. 그럴 때 여기 가서 상담 한번 하면 여기서 나름대로 또 방안을 또 제시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대체 인력은 말 그대로 대체 인력이에요. 여러분이 그 어떤 센터에 그러니까 그 자격증 따고서 어떤 센터에 소속이 돼서 활동하는 것이 기본인데 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 주어지는 시간대로 그냥 가도 된다. 프리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60시간 있잖아요. 일을 60시간 이상 하잖아요. 그건 4대 보험을 냅니다. 59시간까지 하면 4대 보험을 안 내고 내가 받는 거에 3.3%를 띄어서 나머지는 내가 받아요. 4대 보험을 내게 되면 연금이야 나중에 우리가 부를받지만 건강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못 받잖아요. 이제 아깝죠. 그러니까 그걸 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만약 이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요양보호사가 가서 이제 그 활동하시는데 갑자기 일 생겨갖고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등록을 하잖아요. 당연히 센터에 여러분이 등록해놓으면 이쪽으로 그 제가센터에서 연락이 갑니다. 연락이 갔을 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 카톡이라든지 메시지가 가요. 이 지역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양보호사 필요하다. 가능하신 분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딱 가거든요. 그렇고 하루만 가서 하는 거 하루. 아니면 하루 아니면 뭐 많을 때 3일 정도 갈 때 있고 이틀 정도 갈 때도 있어요. 대체 인력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르신을 딱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어떤 날이 이쪽 가고 어떤 이쪽 가고 해서 나중에 한 58시간까지 탔을 때 다른 집에서 가서 보통 3시간이거든요. 기본이 많을 때 4시간 합니다. 1, 2등급은 4시간, 3, 4등급은 3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날짜도 다릅니다. 1, 2등급은 30일 동안 계속 할 수 있고요. 3, 4등급은 21일 동안 뿐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동안에서
60시간이 20일이죠. 예, 20일. 20일을 하고 아니면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요. 하루에 20 갔다, 아니 오전에 20 갔다 오후에는 20 가는 거예요. 3시간 이렇게 하면 최소 10일만 10일만 일하면 내가 60시간 채워지거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쉬는 거예요. 60시간까지 할 필요 없고 59시간까지 딱 해요. 3.3% 세금만 딱 내면 끝납니다. 예, 그러신 분들도 있어.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진짜 그 집안에서 내가 기르기가 된다, 내가 책임감이 크신 분들은 예, 건강보험이나 그런 것도 다 필요하면 들으십시오. 예.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당 식구들도 다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거는 예,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남편이 다 사대보험 내고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사대보험 들 필요 없다 생각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제약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약센터에 들어가서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 어르신을 원래 보통 이틀에 한 번씩 가거든요. 월, 수, 금, 화, 목, 토 이렇게 가요. 그래서 4시간, 뭐 4시간, 3시간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르신이 갑자기 입원하게 됐어요. 병원에 한 2주 정도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60시간이 안 돼요. 그때 3.3%만 뛰더라도 급여가 들어가요. 그때 그런 건 있습니다. 아주 그런 대체 인력 같은 거 사대보험 안 내고 그냥 세금만 깎을 수 있는 어려 그거만 내고서 내가 나머지를 갖고 싶다. 1원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원센터에다가 등록해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여기 두 번째가 얘네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다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법이 나오는 법,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각 다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법이 근로기준법이에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어긋나면 여기가 최저임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고 두 번째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보호인데 이게 뭐냐면 산업안전보호법입니다.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산업안전보호법이 있고 산재보험법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산업안전보호법은 예방법이다. 사고가 나기 이전에 미리 교육을 시켜서 사고가 안 나게끔 교육하는 거예요. 예방법이에요. 예방. 그 재해를 예방하는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산재보험법은 사후법이에요. 사후법. 이건 사전법, 사후법. 사후법은 그 재해가 발생해야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산재보험입니다. 제가 여기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제가 음성을 따왔는데 한번 보세요. 아마 금방 생각이 나실 겁니다. 어떤 겁니까? 산업안전보건법